자, 페이지 256페이지. 제발 부탁인데 내 방법이 옳지는 않아요. 하지만 좀 비슷하게 따라 해주다 보면 너희만의 스타일과 방법이 생겨나지 않겠니? 처음에 그 스타일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 256페이지 중화반응이요. 이쪽에다 내신용으로 하나만 정리할게요. 자, 일단 중화반응. 산과 염기를 섞으면 중화됩니다. 그 중화반응이에요. 중요한 내용은 하나. 가장 중요한 거. 중화반응은 산화 환원 반응이 아닙니다. 산화 환원 반응이 아니에요. 반드시 알아보세요. 4단원은 산화 환원 반응이냐 산화 환원 반응이 아니냐 이 둘로 나뉘어집니다. 그때 니네들한테 여름방학에 가장 먼저 설명해 드린 거 산화 환원 반응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코드 산화수를 판별하는 건데 얘는 산화수가 변하질 않아요. 산염기를 섞어서 생기는 중화반응은 산화수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화 환원 반응이 아니에요. 이렇게 표시해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1번이요. 중화 반응이 도대체 뭐니? 중화 반응은 산에다가 더하기 염기를 섞어요. 산에다가 염기를 섞으면 물이 생겨납니다. 물 빼고 나머지 모든 애들을 다 염기라고 합니다. 염기 안 돼요. 염이라고 합니다. 염기와 염은 다른 녀석입니다. 예를 들면 HCl이라는 산에다가 NaOH라는 염기를 섞으면 물은 H2O라는 애가 태어나고요. 요거 하나와 요거 하나가 반응하겠죠. 그럼 나머지 물 빼고 나머지를 전부 다 염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예를 들어서 NaCl이 나타난 거지만 선생님 NaCl이 소금이니까 염자를 쓰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염은 중화 반응을 시켰을 때 물 빼고 나머지를 다 염이라고 합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신용이에요. 수능에 안 나옵니다. 첫 번째 산의 양이온과 염기에 음이온이 만나면 무엇이 생성될까요? 됐어요? 첫 번째예요. 산의 양이온과 염기의 음이온이 만나면 물이 태어나요. 다시 한번 써보면 산의 양이온은 H+, 염기의 양이온은 음이온은 OH-. 얘네들을 더하면 물이 태어납니다. 됐나요? 화학식을 쓸 때 이렇게만 쓰면 틀립니다. 반드시 화학식을 쓸 때는 상태를 쓰셔야 돼요. 상태를. 이온의 상태는 AQ, 항상 수용액이에요. 이온의 상태는 항상 AQ, 수용액입니다. 얘는 L 이렇게 표시하겠죠. 물은 항상 액체 상태. 요거 꼭 알아둡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중화 반응의 알자 이온 반응식이라고 해요. 중화 반응의 알자 이온 반응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알자 이온이라고 하거든요. 중화 반응의 알자 이온은 두 마리요.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 이 두 마리가 중화 반응의 알자 이온이에요. 그럼 나머지 Cl-라든가 OH, Na+를 뭐라 그래? 알자 이온의 반대말 구경분 이온이라고 합니다. 알자 이온, 구경분 이온. 자, 그럼 알자 이온끼리 합쳐지면 뭐가 생기는 거야? 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 이온 개수도 감소하고 수산화 이온 개수 감소하고 물의 양이 증가하겠죠. 그게 중화 반응입니다. 두 번째, 그럼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이 만나면 이걸 뭐라 그래? 염이라고 해요.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이 만나면 염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 글자만 다르지, 그지?
헷갈리지 말고 쓸 수 있도록 합시다. 옛날에는 염을 5종류나 배웠습니다. 화학식도 반응식도 굉장히 많이 배웠는데 니네는 염이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는지 쉬워진 거야. 염 중에 이 염 끝에 AQ 이렇게 써있는 염이 있습니다. 그럼 얘는 물에 녹아서 이온 상태란 뜻이에요. 이 염 끝에 상태가 S라고 써있으면 이걸 앙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 앙금 반응을 배웠기 때문에 앙금 생성 조건이나 상황을 다 배웠어요. 그리고 앙금을 20개 정도를 외웠어야 됐어. 그 앙금의 색깔까지 모두 다 암기했어야 됐거든요. 그 암기 과목이 전부 다 사라졌어요. 앙금이 없어지다 보니 염의 앙금을 구별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AQ만 거의 대부분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 중화반응 시험제가 되게 다양한 각도로 많이 출제가 될 수 있었는데 없어지고 유형 딱 하나 남았거든요. 그게 니네들이 해야 되는 끝판왕입니다. 세 번째, 중화반응은 반응을 시키면 중화열이 발생해요. 항상 언제나 중화반응을 시키면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발열 반응이라 그래요. 중화반응은 언제나 발열 반응이에요. 그래서 중화반응을 시키면 주변의 온도가 올라가요. 따뜻해진단 말이죠. 따뜻해집니다. 이건 뭐 중화반응할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 건데 니네 겨울이 됐잖아요. 핫팩 흔들지 이러지. 요새 핫팩은 가루가 들어있어요. 뭐 뜯어봤어? 나중에 뜯어보세요. 칙 하고 뜯으면 그 안에 가루가 들어있습니다. 검정색이에요. 철가루가 들어있죠. 그 녀석을 이렇게 흔들면 흔들지 니네 핫팩 막 흔들면 그 속에 있는 철가루랑 바깥에서 이렇게 들어간 산소가 만나요. 그럼 철이 산소랑 만나서 부식돼. 근데 그 부식되는 시간이 좀 길죠. 부식될 때마다 에너지가 밖으로 나와요. 그래서 흔들어서 계속 흔들면 좀 빨리 뜨거워졌다가 가만히 놔두면 부식되는 시간이 좀 천천히 부식되기 때문에 열이 천천히 오래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핫팩입니다. 철가루가 많이 들어있으면 훨씬 오래 가겠죠. 그게 요즘 핫팩이거든요. 근데 내가 니네 나이 때도 핫팩은 있었어요. 내가 니네 나이 때 핫팩은 액체 상태였어요. 그래서 핫팩을 사잖아? 그럼 속에 액체가 들어있어. 그 안에 캡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액체를 이렇게 하면서 그 캡슐을 열어 이렇게. 그럼 캡슐 안에서 액체가 나와. 그럼 바깥에 있는 액체와 캡슐 안의 액체가 합쳐져요. 그러면서 열이 나오는 거야. 됐네?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 이게 중화 반응을 이용한 핫팩이거든요. 염기에 산을 넣어서 열면 염기와 산이 만나서 중화 반응에서 주위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 부식은 되게 천천히 일어나잖아. 니네 녹쓰는 게 되게 빨리 일어나진 않죠. 중화 반응은 열면 순식간에 일어나요. 그래서 탁 열면 불러 뜨거워졌다 다시 차가워져. 뜨겁지가 않아. 그래서 그 녀석을 전자레인지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서 사용하고, 길 가다가 편의점에 들러서 전자레인지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서 사용하고, 막 이러다가 막 터지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사용하고 있지 않죠. 터지면 산염기 중화된 염들이 막 하수도로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환경오염도 되게 심각해질. 어때? 공부한 사람들이 배우고 난 다음에 만든 발명품들은 꽤 괜찮죠. 그래서 이런 거요. 쓰잘데기 없는 거 내신에만 나와요. 수능에 안 나옵니다. 대신에 객관식용으로 요 한 글자 한 글자 때문에 시험지를 틀릴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잘 맞춰오시고요. 구경꾼 이온을 써라 그러면 나머지를 쓰시고요. 알짜 이온을 써라 그러면 H와 OH만 씁니다. 되니?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책에 나오는 내용 정리도 안 할 겁니다. 별표 3개짜리죠. 중화반응 계산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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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암기 과목처럼 생긴 내용은 여러분들이 책 보고 살짝 외워주시고요.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익혀주세요. 1번. 교재에 나오는 문제나 니네 마더텀까지 풀게 될 건데 수능 특강 마더텀 교재에 나오는 모든 문제를 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설명해 줄게. 문제를 봤는데 M 앞에 몰롱도가 나와 있어. 몰롱도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시험 문제가 있으면 되니? 표시되어 있는 시험 문제가 있으면 NMV를 써서 모든 애들의 이온수를 구합니다. 요게 푸는 패턴이에요. 이거 익히세요. 여기 기타 갑니다. 기타. 됐나요? 몰롱도가 표시되어 있으면 NMV 이렇게 써놓고 몇 개, 몇 개, 몇 몰 이렇게 해서 이온수를 구하세요. 조금 이따 예제를 들어볼 거야. 자, 두 번째. 몰롱도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간단하게요. 미지수를 써요. 되니? 미지수를 사용해. 1몰 농도 HCl 이렇게 나와 있으면 위에 거요. 몇 몰 농도인지 모르는 그냥 HCl 이렇게 나오면 A몰 농도 HCl 이렇게 놓고 푸세요. 됐나요? 그런 다음에 NMV를 써서 이온수를 표시합니다. 왜? 방법이 없으니까. 풀 수 있는 방법이. 자, 세 번째도 한번 해볼까요? 중화반응의 문제 유형은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그래프가 출제가 되면 1단원에서도 했습니다. 그래프가 출제가 되면 무조건 변곡점이요. 변곡점을 찍어.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 올라가든 이렇게 가다 또 어떤 상황이든 그래프가 나왔을 때 변곡점을 찍어요. 그 변곡점이 엄청나게 중요한 힌트입니다. 이 변곡점이 중성이에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99%는 중성입니다. 변곡점에서는 H 플러스가 없어야 돼요. OH 마이너스가 없어야 됩니다. 문제 유형은 이렇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EX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1몰롱도 HCl 2몰롱도 NaOH 됐죠? 얘 10ml랑 얘 20ml를 섞으면 이 용액은 산성이겠니? 염기성이겠니? 그러면 맨 마지막 결론이요. 생성된 물 분자는 몇 개? 몇 몰? 여기까지 됐어요? 시험 문제 이게 끝이에요. 됐지? 자, 푸는 방법을 알려줄게. 요 패턴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써놓고 해. 이걸 한 번 하면 내신, 한 번 하면 기본 예제, 두 번 하면 단원 종합 문제, 두 번 하면 모의고사 시험 문제, 세 번, 네 번 하면 수능 시험 문제거든요. 그러니 누가 얼마나 빨리 하느냐에 따라서 레벨이 정해지는 거예요. 어렵진 않습니다. 따라와 보세요. 처음이니까 어려울 수 있어. 잘 봐. 몰롱도 나와 있는 거 맞지? 그렇다면 이온의 개수를 NMV를 써서 구해요. 니네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제발 부탁이니까 요 밑에다가 이온을 표시하세요. 잘 봐. H 플러스는 몇 몰 들었니? Cl 마이너스는 그럼 몇 몰 들었니? NaOH 중에 Na 플러스는 몇 몰 들었니? OH 마이너스는 몇 몰 들었니? 됐나요? 여기서부터 요만큼 박스를 니네들이 쓸 수 있으면 중화반응은 끝이에요.
써줄게. 얘 여기 밑에다가 처음에 얘네 둘을 섞기 전에 각각 요 안에는 얼마가 들었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NMV 한다고. 그럼 1, 여기 1, 얘 10. 됐어? 그럼 1, 1, 10이니까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몰 이렇게 들어있는 거 맞지? 됐니? 다시요. 칸이 모자라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 자, 섞기 전 요만큼 안에 처음에는 H 플러스가 몇 몰 들었다고?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몰이요. 됐어요? 두 번째, 그럼 CL 마이너스는 몇 몰 들었니? 얘도 1이면 얘도 1 맞죠? 그럼 양이 같아야 되지 않겠니?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몰이요. 됐어요? 그럼 두 번째요. 요쪽 박스에 NaOH에 NA는 얼마 들었니? NMV. 됐어? 그럼 얘는 4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몰이요. 됐죠? 그럼 OH는 얼마 들었니? 얘도 1이니까 개수는 같아야 돼요. 여기까지 됐어요? 이걸 찾으세요. 굉장히 쉬운 거거든요. 아, 각각 처음에 N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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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수를 구합시다. 이게 니네들이 할 일이에요. 됐어요? 그럼 다시 한번. 얘는 반응을 하면 둘을 섞으면 중화 반응이 일어나겠지. 그럼 H 플러스는 몇 몰이 될까요? Cl 마이너스는 몇 몰이 될까요? Na 플러스는 몇 몰이 될까요? OH 마이너스는 몇 몰이 될까요? 됐어요? 표기법이에요. 자, 그럼 얘는 나중에는 몇 몰이 되겠니? 됐어? 그럼 수소와 수산화이온이 각각 반응해서 물이 생기는 거 맞지? 그럼 수소이온은 개수가 줄어들 거예요. 됐어요? Cl-는 구경꾼 이온이에요. 얘는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값은 일정할 거야. 되니? 나트륨 이온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값도 일정할 거야. 되니? OH- 감소할 거야. 됐어요? 그럼 써봅시다. 나중엔 얼마가 됐어? 10의 마이너스 3승이랑 4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반응하면 30 곱하기가 되겠죠. 이해됐어요? 얘는 30, 이쪽에도 쓰면 안 되지. 얘는 3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몰이 됩니다. 됐지? 누가 없어져? 얘가 없어지는 거죠. 됐어?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어? 얘랑 만나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이 만나서 물이 될 거니까. 됐니? 그럼 얘는 10개 있는데 얘는 40개 있잖아요. 그럼 10개만큼은 없어지고 40개 중에 30개는 남겠죠? 이해됐어? 그럼 나머지요. 얘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으로 그냥 내려오고요. 얘는 4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으로 남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이 나중에 대한 내용을 시험 문제로 물어보는 거예요. 첫 번째 전체 이온수는 몇 개니? 반응 후 전체 이온수 몇 개니? 그러면 하나, 둘, 세 개를 전부 다 더하면 되죠. 그래서 10, 40, 8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몰이에요. 됐어요? 이 두 번째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Na 플러스의 몰농도는 얼마니? 자, 이렇게 물어봐요. 됐어? 이렇게 몰농도를 구할 때는 말이죠. 부피분의 몰수를 넣을 거거든요. 그럼 나트륨을 찾아요. 4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몰이 들어있구나. 되니? 그럼 몰롱도 밑에는 분작, 분모값이 뭐야? 부피값을 넣어야 되죠? 부피는 얼마를 넣는 거야? 20 넣어야 되니? 30 넣어야 되니? 두 개를 섞은 결과값이죠. 됐나요? 그럼 부피값을 얼마를 넣어야 돼? 30ml를 넣는 거예요. 됐니? 여기에다가는 전체 부피를 넣습니다. 분의 각 이온의 몰수를 넣는 거죠. 이게 이온의 몰농도예요. 됐어요? 자, 생성된 물의 양은 얼마니? 감소한 양만큼 생성돼요. 그러면 얘가 다 없어졌으니까 이 값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몰 이렇게 쓰게 되죠. 수소이온이 더 이상 없죠. 그러니 더 이상 물이 생성되지 않겠지. X층 값만큼 물이 생성되는 겁니다. 됐어요? 니네들이 해야 되는 내용은 요거밖에 없습니다. 요 박스를 요렇게 메꾸세요. 요렇게 메꿔서 이온수를 다 쓰면 그럼 시험 문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여기 8칸을 메꾸세요. 8칸을. 내 양적 관계 할 때도 여러 가지들을 알려드렸는데 8칸을 메꾸시면 니네들이 해야 되는 시험 문제가 완성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265페이지요. (265페이지) 7번 한번 볼까요? 됐어요? 자, 처음이니까 한번 해볼게. 처음이니까 7번 요대로 해보세요. 머리를 쓰지 말고 손을 쓰세요.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줄게요. 가, 나, 다, 라. 자, 가나다라 4개 나와있지. 4개를 써. 다시요. 그냥 보세요. 문제니까. 아래쪽에 보면 8번에 가나다 나와있죠. 그럼 가나다 3개를 쓰세요. 9번에 가나다 나와있지. 가나다 3개를 쓰세요. 10번에 가나 나와있지. 가나 2개를 쓰는 거야. 됐니? 잘 봐. 가는 어떻게 한 거야? 농도를 알 수 없는 HCl과 NaOH를 풀이법을 익히는 거거든요. 5ml, 25ml를 넣었대요. 됐지? 다시 나는 어떻게 하는 거야? 농도를 알 수 없는 HCl과 NaOH를 얼마로 넣었다고? 10에다가 20 넣는 거죠. 이거 연습하시면요 되게 금방금방 풀 수 있거든요. 얘 몰농도가 있었는데 HCl과 NaOH가 있었대. 얼마를 섞은 거라고? 15에다 15를 섞었대. 됐니? 그럼 나까지 오면 이건 뭐 없어도 상관없지만 나까지 오면 몰농도 파트에 몰농도 쓰시고요. NaOH 순서대로 쓰시고요. 얘 얼마? 20에 10을 넣었대. 됐니? 그러면 이거 몇 번 하는 거야? 제 4번 하는 거죠. 됐어요? 이걸 할 때에는 굳이 밀리리터로 안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아주 빠르게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는 각각 몇 개씩 들었니? NMV인데 농도가 같대요. 시험지에 써있거든요. 그러면 얘 1몰 농도, 1몰 농도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돼요. 됐어요?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비례식이거든요. 중화 반응은. 그러니까 약분이 쳐져서 전부 다 없어진다고. 이거 약분 쳐져서 없어지는 거 맞잖아요. 보이세요? 그래서 한번 보여주는 거야. 굳이 10의 마이너스 3승
언제 써야 되나요? 직접 이온의 몰수를 구할 때는 리터를 넣어야 되니까 반드시 써야 되죠. 하지만 여기 값들을 구할 때는 이게 다 비례식이니까 여기 있는 걸 전부 약분 쳐도 상관이 없지, 그지? 이해됐어?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농도가 같아요. 굳이 0.01을 넣어야 되겠니? 이상하잖아. 1 넣으면 되잖아요. 계산해볼까요? NNV 얼마야? 5요. 됐어? 이게 문제 푸는 요령이에요. 5요. 됐니? 그럼 NMV 25요. 25요. 됐어? 그럼 그 다음 칸은 굳이 여기 표시 안 해도 되지. NMV 11111이니까 졸라 빨리요. 10개, 10개. 얘는 20개, 20개. 됐니?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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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개, 20개, 10개, 10개. 여기까지 됐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요거 내려보면 어떻게 된다고? 얘 없어지는 거 맞죠? 5개 내려올 거고요. 25개 내려올 거고 요거 20개 남는 거 맞지? 그러면 여기에 20개가 남았으니까 이 녀석은 섞으면 염기성. 밑에다 써줄까? 얘는 섞으면 염기성. 됐죠? 한 번만 더요. 내렸어. 그럼 얘 없어질 거고요. 10개 남고 20개 남고 10개 남겠지, 그지? 그러면 역시 요만큼 남았으니까 염기성이에요. 됐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어? 다시 한번. 얘 내리면 얘 없어지고 15 남겠지. 됐니? 그럼 얘는 무슨 성? 중성이야. 같은 농도면 같은 부피만큼 넣으면 중성되는 거 맞죠? 다시 한번요. 얘도 내려요. 그럼 얘는 10개 남고 20개, 10개, X. 여기가 남았으니까 수소이온이 남았겠네. 얘는 산성이죠. 밑에서 써야지. 됐어요? 요렇게 해서 요 박스를 요렇게만 메꾸면 더 이상 시험 문제를 낼 수 없어요. 됐니? 풀어볼까요? pH가 가장 작은 용액은 누굴 골라라? 산성을 골라라. 보여요? 라요. 기억 X. 생성된 물 분자수는 X층 개수만큼요. 그럼 얘는 H2O가 몇 개 생긴 거야? 5개요. 얘는 H2O가 10개예요. H2O가 15개요. H2O가 10개. 됐나요? 니은 동그란 거. 전체 이온수가 제일 작은 용액입니다. 전체 이온수가 가장 작은 용액은, 자, 이것도 박스 한번 쳐볼까요? 이온수 몇 개니? 25개요. 50개요. 됐어요? 50개요. 이온수 몇 개니? 40개요. 이온수 몇 개니? 30개요. 이온수 몇 개니? 40개요. 됐어요? 이것도 중요한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잘 봐. 중화 반응은 내용이 없어요. 저거 안다 그래서 이거 풀 수 있는 거 아니지, 그치? 내용이랑 문제랑 아무 연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팁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잘 봐! 염기성 맞지? 그럼 산과 염기를 섞었는데 섞은 용액이 염기성이에요. 둘 중에 누가 세?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염기 세. 몇 개야? 개수 같죠? 다시 한번요. 염기성이에요. 산염기 섞었는데 염기성이야. 누가 세? 염기성이요. 염기가 세죠. 40개죠. 개수 같죠? 다시 한번요. 중성이에요. 중성은 상관없어. 누가 세? 둘 중에 누가 세? 같죠? 그러니 이쪽 박스를 치든 이쪽 박스를 치든 상관이 없어요. 한 번만 더요. 라는 산성이죠. 산성이야. 산과 염기를 섞었는데 산성이야. 누가 세? 산이 세지. 산에다 박스. 개수 같지? 됐어요?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니네 양적 반응할 때 질량 보존의 법칙을 사용은 하지만 배우진 않지. 그죠? 나 중학교 때 한번 들어본 내용을 가지고 문제 풀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팁을 모아야 중화 반응이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뭐라고? 이게 내 워딩인데 반응 후에 총
전체 이온수는 반응 후의 전체 이온수는 50, 40, 30, 40은 반응 전에 센 녀석의 이온수랑 같아요. 센 녀석의 전체 이온수랑 같습니다. 센 녀석이란 워딩 자체가 좀 내 거 같지 않니? 그지? 야, 센 저거 맞아? 센? 강하다, 스트롱 이렇게 쓰는 거 맞아? 힘이 세다 맞아? 힘이 세! 힘이 세. 야, 힘이 줄줄 빠져나갈 것 같지 않니? 힘이 세. 됐어요? 이런 단어 자체가 없거든요? 그냥 내가 만든 문장이에요. 여러분들한테 그냥 적어주는 거야. 반응 후 전체 이온수는 반응 전 강한 녀석이 센 녀석의 이온수에 같아요. 이해됐나요? 어때? 칸만 메꾸면 내용 되게 쉽죠? 그치? 니네들이 해야 되는 게 이런 거거든요. 밑에 거 한번 해볼까요? 옆에 거 한번 해볼까? 9번은 9번은 좀 어렵나? 10번 한번 해볼까? 시험들이 거지 같아가지고 얘네들한테 풀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한 번만 더. 269페이지요. 1번이요. 1분 드릴게요. 가나다라 나와 있으니까 4박스를 만드세요. 지금처럼 아주 빠르게. 니네가 만드는 동안 나도 만들게요. 순서대로 만드시면 되게 쉽습니다. 이게 머리를 쓰고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보다 훨씬 빨라요. 자, 풀이법 2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여기 밑에 요 한 줄을 가지고 여기 박스를 다 메꾸는 겁니다. 그런데 얘는 정보가 한 줄이 있죠. 이 한 줄만 갖고 있으면 나머지를 다 메꿀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해볼게요.
일단 정석으로 한번 해봅시다. 이게 정석이에요. 자, 몰롱도가 나와 있니? 안 나와 있죠. 몰롱도가 안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미지수를 쓰라고. 됐니? 몰롱도가 안 나와 있으면 미지수를 쓰세요. 예전 문제는 몰롱도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몰롱도를 표시 안 해도 괜찮았었거든요. 몰롱도 자체를 안 배웠으니까. 근데 니네 때는 몰롱도가 화학투에서 내려온 상태예요. 1단원에서도 배우고 4단원에서도 배운단 말이죠. 그럼 니네들이 갖고 놀아야 되는 건 모두 다 몰롱도예요. 모두 다 똑같은 방법으로 구합니다. A, B, A, B. 됐어요? 몰롱도가 안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미지수를 지정하라고. 그런 다음에 NMV 써볼게요. 자, 수소이온 NMV 하면 20A. 얘도 20A. 자, 어떻게 쓰는 건지 알겠니? 다시요. B에 10이니까 얘는 10B, 얘도 10B. 됐어? 다시 얘는 15A, 15A, 얘 15B, 15B. 되니? 굉장히 빨리 하시면 됩니다. 10A, 10A, 20B, 20B. 얘는 5A, 5A, 25B, 25B. 됐어요? 중화반응 졸라 쉬운데 귀찮다 그랬어요. 귀찮은 게 싫으면 하지 말라 그랬어. 왜? 방법이 없는 시험 문제를 맞추려면 적어도 그 정도의 노력은 해줘야 되지 않겠니? 라는 거예요. 대신에 이 패턴을 익히면요. 그러면 나중에 저걸 생략할 수 있어요. 내가 아는 애 있어. 니네 고3. 고3 전교 1등, 신일고 고3 전교 1등, 전교 2등, 전교 3등 왔다 갔다 하는 애. 수학 천재. 우린 걔를 범수라고 합니다. 신일고등학교에서 걔를 후배들도 다 알아요. 수학 천재야. 아니 비디오 켜놓고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수학 천재예요. 그 녀석이 물리를 하는데 수학을 너무 잘하니까 머릿속에서 물리가 막 진짜 드라마 영화처럼 CG처럼 막 이렇게 돼서 문제를 막 읽으면서 이게 화다다다다 돼서 답이 툭 나와요. 다 맞아. 천재예요. 수학 선생도 인정. 과학 선생들도 다 인정. 학교 선생들도 인정. 저 새끼는 수학 천재예요. 그러니 수학 천재가 물리를 못할 리가 없지. 화학은 젬병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과외 의뢰가 들어왔어. 2학년 때. 양적 관계랑 중화 반응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양적 관계의 풀이법을 알려줬어. 이렇게 써서 박스를 메꾸면 된다. 니네들도 했었던 거 있잖아요. 동그라미 반응해서 배수비해서 몇 대 몇 메꾸면 된다. 그럼 답이 나올 거야. 그 표를 A 더하기 B 있었는데 이 C가 있었대. 그럼 처음에 얼마가 있었는데 나 이렇게 쓰는 거 알고 있죠. 그리고 반응을 하면 몇 대 몇으로 반응하는데 여기 얼마가 남을 건데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걸 알려줬어. 그랬더니 그 박스에다가 문제에 있는 질량을 막 넣고 부피 넣고 개수비로 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그게 연습이 되더니 안 써요. 3이요. 이렇게 맞춰요. 졸라 빨리 맞추는 거야. 와, 뭐 이런 새끼가 됐어. 그래서 중화 반응을 알려줬어. 그랬더니 너무 어려운 것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과외 온 한 20분 동안 제발 부탁이니까 실험이 4개 나오면 이렇게 4개를 쓰면 돼. 그럼 모든 걸 다 맞출 수 있거든. 이렇게 알려줬어. 그랬더니 그 녀석이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래서 써보기 시작했어요. 이거를. 그리고 나서 이렇게 써보니까 모든 문제가 다 똑같은데요?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안 써. 그리고 물어봤어 내가. 야, 다 실험에 B 플러스는 몇 몰이니? 이렇게 물어보면 그걸 맞춰요. 어떻게 맞춰? 이걸 머릿속에 표처럼 그려놓고 맞춰요. 그래서 다 실험에 B 플러스면 저 끝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세 번째야. 이해됐니? 그래서 두 번째 칸 여기. 됐어? 두 번째 칸 여기. 거기 숫자를 찾아내서 툭 얘기하는 새끼예요. 그러니 그런 애들한테는 이 표가 필요가 없지. 그죠? 하지만 몇 번째 칸에 무슨 이온이 있는지는 머릿속에 들어있죠. 이게 푸는 패턴이에요. 굉장히 좋은 패턴이거든요. 니네들도 한번 익혀보세요. 잘 봐. 미지수가 나와 있으니까 좀 어려워 보이지. 잘 보세요. A, B 만나서 이렇게 생겼어. 그럼 각각 여기에 몇 개가 남는지만 체크하면 되겠죠. 여기에 몇 개가 남는지만 체크하면 될 건데 일단 얘는 그대로 내려올 겁니다. 얘는 그대로 내려올 거예요. 얘도 그대로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적게 걸려요. 자, 얘는 5A, 얘는 25B. 됐니? 자, 질문이요. 이제 문제, 이게 화학이에요. 이게 화학이야. 니네 생물에 유전할 때도 우성인지 열성인지 찾아야 되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액성이 얼마, 누구, 염기성, 이란 이렇게 찾는 거예요. 자, 질문. 10, 20, 15, 15, 10, 20, 5, 25. 가장 염기성스러운 애가 누구니? 그냥 찍으세요. 딱 봐도 그냥 염기성 제일 같은 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얘를 아무리 봐도 얘가 제일 염기성스럽지 않니? 그걸 찾아. 그럼 이 중에 가장 산성스러운 애는 누구겠니? 뭔 말인지 알겠어요? 가장 산성스러운 애를 찾아요. 아니면 말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됐어? 해볼게요. 염기성이래요. 그렇다면 얘 없어지는 거 맞지? 그지? 제일 염기성스러우니까. 그럼 여기 값은 얼마야? OH가 25B 있었는데 수소가 OA만큼 남았죠? 그럼 얘는 25B-OA라고 쓰는 거지. 여기까지 됐나요? 만약에 이게 산성이라면 여기가 X고 여기가 Y야 되지. 이해됐어? 그래서 액성 따라서 써야 돼요. 이거 절대값이거든요. 그러니 앞에 거 뒤에 거가 바뀌어버리면 답이 달라진다고. 됐니? 그러면 요거 하나, 둘, 세 개를 모두 더하면 얘가 나오면 되지. 전체 이온수니까. 됐어요? 자, 요거 세 개 다 더하면 얼마니? 50B. 50B요. 됐어? 그럼 10N이 50B예요. 8N은 얼마야? 40B요. 비례식이니까. 그러면 12N은 얼마야? 60B? 그럼 16N은 얼마야? 80B? 됐니? 됐어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제 맨 앞에 있는 건 산성에 가깝다 그랬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일 산성스럽지. 그렇다면 염기성에 X 치는 거 맞죠? 이번엔 산성이려면 수소가 많아야 되는 거 맞지? 20A-10B. 자, 세 개 다 더하면 얼마? 40A. 됐죠? 그럼 A와 B는 몇 대면? A와 B는 몇 대면? 됐니? 이게 시험 문제인 거야. 됐어? 그럼 넣어. 2, 1. 그럼 여기에 있는 숫자들이 바뀌죠. 30, 30, 15, 15, 15, 30, 15, X. 산성이죠. 또 넣어요. A, B 대신에 20, 20, 20, 20 X, X, 20, 20 중성이네요. 됐니? 어때? 박스 다 메꿔진 거 맞죠? 자, 이제 문제 풀어볼까요? 나의 B 플러스 나의
B 플러스는 A 마이너스는 15요 30이요. 끝이에요. 시험 문제. 됐니? 뭐 한다고? 여기 두 줄을 이렇게 해서 메꿔달라고요. 됐니? 아주 빠른 속도로 이 녀석을 메꾸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니네들이 해야 되는 내용이 그렇게 엄청나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됐나요?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볼까요? 3번. 요거 연습하세요. 부탁입니다. 요거 연습하잖아요? 장담합니다. 중화방의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습니다. 연습해. 3번이요. 나도 한번 해볼까요? 얘네들도 한번 써보세요. 가나다니까 가나다. 풀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다 쓰고 그 다음에 시작하세요. 풀지 마. 그냥 써. 가나다 연몰롱도 연몰롱도 처음에는 한번 빨리 써보세요. 0.4짜리 H2A X몰롱도 BOH 얘는 10mm. 자, 여기까지가 준비. 내가 준비하는 동안 니네 아직 못 풀었지, 그지? 똑같이 준비를 하세요. 됐어? 자, 해볼까요? N, 여기 N, 요 중요해. 괜히 요 가스가 2죠.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 4, 2, 8, 2, 16 얘네 셋을 다 곱하면 얼마야? 4, 4, 16 맞아요? 됐어? 0.4에 2 곱하면 20 곱하면 8 맞죠? 2 곱했으니까 16. 그럼 얘는 8. 요거 쓸 수 있겠니? 여기에다가 이 녀석 16이라고 쓸 수 있냐고. 됐어요? 그럼 여기 16, 여기 8, 여기 16, 여기 8.
그럼 얘요. 10x, 10x. 얘는 20x, 20x. 얘는 30x, 30x. 됐나요? 제일 산성스러운 애, 제일 염기성스러운 애 골라요. 골라볼까? 만약에 얘가 염기성이라면, 아니면 지우고 다시 합니다. 액성은 그때그때 달라요. 만약에 염기성이라면 파란 걸로 표시해볼까? 요 녀석 x 8 내려올 거고요. 얘는 30x 내려올 거고요. 얘는 30x 마이너스 8이 되겠죠. 됐어요? 이해됐어? 그럼 써볼까요? 양이온은 몇 개? 됐니? 그럼 양이온이 30x 계집이지. 그죠? 음이온은 몇 개? 30x 계집이지. 그러면 3분의 2 나올 수 있니? 안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도대체 왜 안 나오는 것이냐? 염기성이 아니니까요. 됐니? 이해됐어요? 이 액성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럼 제일 산성스러운 애는 누구니? 여기 한번 써볼까? 얘가 만약에 산성이라면 얘는요 16 마이너스 10x 8 10x. 그럼 양이온의 개수는 몇 개? 응? 16. 양이온은 밑에다 써야죠. 16. 음이온의 개수는 몇 개? 8. 디귿 x요. 됐니? 또 넣어볼까? 됐어? 자, 그럼 두 번째 거요. 산성이냐, 염기성이냐, 중성이냐. 찾아내세요. 찾아. 산성이요? 산성 한번 넣어볼까? 얘도 만약에 산성이라면 16 마이너스 20x 8 20x 에 없어지겠죠. 그럼 또 넣어볼까? 16 분의 8 됐나요? 그럼 여기가 숫자가 바뀌어도 양이온의 개수와 음이온의 개수는 변함이 없지. 그지? 그럼 얘는요? 만약에 산성이라면 얘도 만약에 산성이라면 아까 염기성이라서 안 됐잖아요. 산성이라면 16 마이너스 30x 8 30x x. 그럼 얘도 16분의 8 나오지 않겠니? 그죠? 양이온 얘랑 음이온 얘밖에 없잖아요. 근데 값이 다르지. 그렇다면 얘는 액성이 어때야 돼? 달라야 되죠. 이해됐나요? 그럼 염기성 안 했어? 산성도 아니야? 남은 거예요. 중성이죠. 그럼 얘 없어야 되고 없어야 돼요. 그럼 얘요 8이고요 30x죠. 됐어요? x값 얼마니?
얼마? 3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구했잖아. 5분의 2? 5분의 2? 5분의 2가 얼마인데? 0.4? 그럼 니은도 x겠네? 진짜 계산이 맞아? 다는 x항의 염기성이니? 중성이라고 써있는데? 다 틀려? 잘 됐어? 이런 게 니네들이 해야 되는 시험 문제라고요.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보고 어떻게 되는지를 맞추는 게 니네가 해야 되는 시험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 썼잖아요. 양이온 수분의 음이온 수, 넣어준 애의 부피, 우리 계산까지 다 했어. 여기 입자까지 잊어버리지 마. 16, 8, 30x, 10x, 20x, 30x. 그래서 다 골라왔죠. 그지? 그러면 결론이요. 그렇죠. 자, 이 녀석은 가장 산성스럽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2분의 1, 2분의 1 가다가 3분의 1로 올라갔지. 되니? 변곡점이 찍혀지면 중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앞쪽이 산성이라면 중성을 기준으로 옆쪽은 염기성이 되겠죠. 됐어요? 그럼 얘는 염기성일 가능성이 제일 많지. 되니? 그럼 염기성일 가능성이 제일 많다면 얘는 x고요. 얘 8 내려올 거고요. 얘는 30x가 내려올 거고 얘는 30x에 마이너스 16 값이 내려온다 그랬어요. 되니? 자, 그러면 양이온은 얼마야? 음이온은 얼마니? 맞아? 됐어? 자, x값 얼마면 되니? 수학 아니야. 니네 수학 잘한다며. 1차 함수잖아요. 됐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 니은 동그라미. 자, 여기에 숫자를 정확하게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지, 그지? 이해되니? 박스만 메꾸면 시험 문제는 완성이 됩니다. 다는 염기성 맞죠? 기억과 니은이 동시에 맞는 순간이지. 디귿은 x야. 그래서 어떻게 푸는 건지 알겠나? 어때? 여기 박스만 메꾸면 시험 문제 완성되죠. 이걸 시험 문제를 좀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은 또 있어요. x가 0.8이라고 써 있잖아. 여기다 0.8을 넣어요. 됐니? 그럼 4, 16, 얘는 8, 0.8에 3 곱하면 2.24, 0.8에 3 곱하면 24, 위에다 써야지. 16, 8, 24, 24. 그러면 얘는 x, 얘는 8, 얘 24, 얘 16. 됐어? 됐어? 맞아. 개수가 같아야 되거든요. 완성됐니? 집어넣어볼까? 음이온 몇 개야? 16개. 양이온 몇 개야? 완성됐죠.
0.8 맞죠? 몰롱도가 안 나와 있으면 미지수를 정한다고 했어요. 그 미지수에 써있는 숫자를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도 똑같지. 만약에 이 값이 안 나오면 0.8이 아닌 거죠. 됐나요? 숫자를 이렇게 다 메꾸시면 시험 문제는 더 이상 풀 게 없습니다. 말자리. 내가 얘기했잖아. 중화반응의 모든 시험 문제는 이 칸의 개수, 이온수를 맞추는 순간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풀려진다고. 문제 나와 있으니까 연습 한번 해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 가지 연습용 시험 문제랑 그래프도 한 번쯤은 풀어봅시다. 중화반응 어렵지. 그러니까 한 번쯤은 꼭 문제도 꼭 한번 풀어보세요. 여기까지.